강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EBS 수능의 감잡기 영어 영역 6강으로 드디어 들어갔네요. 6강 게셋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유럽의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는 살았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가 아니네요. 여기 보면 live on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뭇을 먹고 살다, 뭐뭇을 주식으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식이란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스톡이 아니라 여기서 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음식, 스테이플 푸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뭇을 주식으로 하다. 여기서 프라이머리는 뭐겠습니까? 주로입니다. 주로 이런 것을 주식으로 했습니다. 커다란 게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중에 아주 게임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뜻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이나 사냥감. 알겠죠? 아주 커다란 사냥감을 주로 주식으로 했습니다. 특히 커다란 사냥감, 특히 레인들 뭡니까? 그렇죠. 술록이죠, 술록. 술록이라고 하는 거, 술록을 갖다가 주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커다란 큰 사슴 계열이죠. 레인들을 어떻게 주식으로 주로 삼았다고 합니다. Even under ideal circumstances. 심지어 그런데 이게 사냥이 만만치 않았나 봐요. 심지어 이상적인이죠. 아이디어라면요. 이상적인 상황이나 circumstance에 이렇게 s가 붙으면요. 환경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surrounding.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얘도 보통 s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황, 환경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environment. 이런 상황, 이상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걸 사냥하는 게 쉬웠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Hunting these fast animals. 이 빠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굉장히 빨랐나 보죠. 뭘 가지고서 spear, 창, bow, 활, 그죠? arrow, 화살, 활과 화살, 그리고 창으로 이 빠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동명사 주어로서 여기까지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동명사,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인데 이러한 빠른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이건 뭐겠습니까? 수식어죠.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동명사 주어, 즉 명사구가 주어이면서 수식어가 붙어서 좀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사냥하는 것은 is an uncertain task. 불확실한 임무였습니다. 불확실한 임무란 건 뭐예요? 막상 좀 쉽지 않은 그런 임무였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uneasy죠. uneasy task라는 뜻입니다. reindeer, 술록은요. 그러나 그 술록은 그래서 그러나는 당연히 yet, still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우가 쓸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약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weakness,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이런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사냥감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인류가 뭐 할 수 있는? 무자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 exploit 하면은요. 이용하다, 무엇을 착취하다. 그러니까 이용은 하는데 뉘앙스가 좀 뭔가 넉넉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 뺏어버리는 거. 즉 자연을 착취하다. 자연을 이용하는데 자연을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그런 느낌의 익스플로이트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무자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익스플로이트에 그렇죠. 목적어가 없잖아요. 익스플로이트에. 이게 목적어가
뭘로 나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일로 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략도 가능하고 앞에가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무자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뭐냐? 이거는 레인디어죠. 그죠? 이건 어떻습니까? 얘는 수영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while afloat. 자,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기가 while이 나온 거. 떠 있는 동안, 이게 물에 둥둥 뜬 이런 뜻이거든요. 물에 떠 있는, 동동 떠 있는 이런 뜻이에요. 플로팅이랑 비슷합니다. 아마 이렇게 써도 되죠. 플로팅. 같은 말인데 물에 떠 있는 동안. 그러면 떠 있는 동안이니까 during이나 while이나 for를 쓸 수 있는데 특정 기간이니까 차라리 during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기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while 다음에 ing가 나오든지 while swimming 이런 식으로 while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든지 while depressed while 다음에 형용사구 또는 전명구. 형용사구는 이것처럼 afloat, 그죠? afloat처럼 afloat on the water, 그 물 위에, on the river, 강 위에 뭐 둥둥 떠 있을 때 이런 형용사구, 형용사나 전명구, while in the room, 전명구죠. 이렇게 되면 전치사 명사로 이어진 거. 알겠죠? 이거는 뭐겠어요? afloat, 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떠 있어요? on the river, 그 강에 떠 있을 때. 뭐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게 지금 여기는 강인지 시내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장소는 어떤 물인지는 빠져 있지만,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고서 여기서는 이디스겠죠. 레인디어니까, 그죠? 이디스. 그것이 떠 있는 동안 그것은 어떻게 독특하게 vulnerable 취약했습니다. 되셨죠? while 조심하세요.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고유하게, 유일하게 취약했습니다. 취약한, 상처받기 쉬운 이런 뜻이죠. moving slowly,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고유하게 취약했습니다. 유일하게 약점인 곳이란 거죠. 물에 들어가 있는 동안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죠? 천천히 움직이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and나 as 쓰고요. 그것은 이동을 합니다. moves. 어떻게?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었을 텐데 접속사 지워. it이랑 it은 같은 거죠. 주어 같으니까 지워. 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moving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분사구문입니다. 자, 뒤에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with 다음에, 그 다음에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과거 분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야?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된 채죠. 뭐뭐 한 채로. 그것의 뿔입니다. 엔틀러는요, 사슴이 가지고 있는 뿔을 갖다가 엔틀러라고 합니다. 그 뿔 중에, 사슴 뿔 중에 이것도 있지만 이런 뿔이 있잖아요. 이런 뿔. 특히 이게 엔틀러입니다. 이렇게 된 거 있죠. 술록뿔은 이렇게 생겼죠. 날카롭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알겠죠? 엔틀러. 그것의 엔틀러를 하늘로 높이 치켜든 채로 held high. 그것의 뿔이 자기가 홀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뿔은 이 관계는 수동 관계일 거 아니에요. 뿔이 이렇게 들어진 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높이 들어진, 올려진 이런 뜻이죠. 높이 들어진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능동 관계일 땐 ing. 알겠죠? 이 관계가 능동 관계일 땐. 수동 관계일 때는 지금처럼 뭐가 됩니까? 과거분사.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뭐 한 채로. 자, 뭐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애를 쓸 때, strive to do, struggles to do, 뭐뭐 하려고 애를 쓰다는 뜻입니다.
뭐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것의 코를 its nose 물 위로 들어 올리려고 애를 쓸 때 아시겠죠? 그것의 코를 its nose above water 물 위로 올려놓으려고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애를 쓸 때 뿔을 높이 든 채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취약한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은 만약에 이 글이 뽑히면 이 문장은 거의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문제 한번 건드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아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5번 문장으로 가보시면 at some point 어느 특정 시점에서 어느 특정 순간에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멍하니 보고 있던 원시인이 그 석기시대 천재 원시인이죠. 깨달았습니다. 떠오른 거죠. 생각할 줄 아니까 인간이니까. 아주 커다란 사냥상의 커다란 사냥 수렵이죠. 사냥의 이점을 하나 생각해낸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그가 얻어낼 수 있는 이점을 생각했다는 거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는 수단을 나타내는 거죠. 전치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ing가 나온 겁니다.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뭐뭐 할 수 있음으로써. glide over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슬라이드 오버랑 비슷한 뜻이에요. 미끄러지다. 미끄러지듯 움직이다. 어디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까? Over the water's surface. 그죠? 그 물의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물의 표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음으로써 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커다란 사냥상의 이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점을 갖다 깨달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realize.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어떤 걸 만들었어요? 첫 번째 보트를 만든 겁니다. 자, 석기 시대에 한 천재가 뼈대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사실을 깨닫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아하, 가만히 보다 자기도 수영을 못하잖아요. 술록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자기도 수영을 못하는데 저걸 어떻게 술록이 저 때는 뭐 잘 반항을 못하고 느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저 때 저걸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우리로 얘기하면 뗏목 같은 거, 배 같은 것이 있으면 둥둥 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툭 목만 잡아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된 다음에 일단 뭐뭐 된다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요. 일단 뭐뭐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laborious 수고스럽게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죠. 쉽게죠. 그죠? 쉽게 따라잡힌 overtake가 따라잡다 추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육상이었다면 쉽게 따라잡기 힘든 그런 술록이 어떻게 돼? 물이니까 그냥 뗏목 타고 물살 따라서 그냥 바로 가서 옆으로 딱 붙을 수 있는 거죠. 따라잡히고 죽임을 당한 사냥당한이죠. 그죠? 죽임을 당한 도살당한 이런 뜻입니다. 죽임당한 이 먹잇감이 얘는 먹잇감 희생물을 갖다가 프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끌어올려진 다음 이거 조심하셔야죠. 배 위로 끌어올려진 겁니다. 보드니까 이거랑 구분하셔야죠. 이거는 해외로 이런 뜻이고 abroad는 알겠죠? abroad는 배 위로 끌어올려진 다음에 그죠? 배 위로 끌어올려진 다음에 하울 하면요 끌어올리다 끌어올려지다 끌어당기다 여기 뜻이 있죠? Getting his body back 가져가는 것은 그것의 몸을 어디로 가져가요? 이 트라이벌 부족이란 뜻이죠. 부족의 캠프라는 건 부족의 야영지 부족이 머무는 곳 그것으로 그것의 사냥감의 사냥감의 몸이죠. 사냥감의 피사냥감의 그 몸을 가지고서 사냥감을 가지고서 가져가는 것은 어때요? would have been pleasure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추측을 나타내죠. 아마 그 당시에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얘는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쉬웠을 거라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보다? 그렇죠. 온랜드 땅에서보다 땅은 질질 끌고 가든지 그 당시에 수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원시시대니까. 수레의 발명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발명이거든요. 왜?
바퀴가 있으니까 동그랗게 만드니까 훨씬 무거운 거 쉽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원시 시대니까 땅에서보다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는 때보다 바이 보트 이제 배에다가 올리면은 물론 물살이 방향이 같아야겠죠. 물살 방향이 맞았으면 너무 쉬운 거였겠죠. 떠내려가면 되니까 그 보트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우드 플러스 해프라 PP 과거에 이랬을 것입니다.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It would not have taken long. 따라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거죠. It take 다음에 그죠? 시간 나오는 거. 뭐뭐 하는데 오래 걸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 행위자를 넣고 싶으면 내가 뭐뭐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다. 그러려면 여기에다가 행위자를 넣을 수 있죠. 목적격으로 me라든지 허라든지 힘이라든지 그죠? 또는 어떻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의미상의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for me 그죠? for her for him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떤 겁니까? 그렇죠. 여기는 뒤에 걸로 했네요. 어떻게 했습니까? It have taken would have taken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추측을 나타내죠.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 이게 지금 쓰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For mankind 인류가 뭐 하는 데는 이 이점을 다른 상품에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인류가 이런 다른 물품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장점을 적용시키다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됐죠? 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4번 지문은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어법 문제가 좀 낼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요, 요거 어법 출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어법 출제가 가능하니까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뭐 내용상의 흐름은 글의 순서, 글의 순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 삽입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